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파 여러분, 회개하시고, 천국 가야죠. 회개하시고. 자, 오늘은요, 비제 만리장성 중국 붕괴 과정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5월 21일 날 저희 창립 7주년 글로벌 디펜스 뉴스 창립 7주년 행사를 하늘교회에서 했습니다. 이때 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제가 중공을 해체하기 위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공산 제국주의 100년 전쟁이라고 이렇게 주제로 강의를 했고요. 뭐 국제 정세, 제가 그리고 또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한국 근현대사하고 지금 이 국제 정세하고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것들,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쭉 강의를 했습니다. 이날 우리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님께서 또 축사를 해주시고,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님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께서 또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란 대표님 또 축사를 해주셨고요.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 심동구 제동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충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이충근 박사님께서 또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봉기 에포크 타임스 부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미국에서 하루에 100만 부 이상 그 일간지를 찍어내는 그 거대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예. 국내 지사죠. 한국 지사의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축사해 주셨고,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님께서 축사해 주셨고, 국가원로의 대표 권영애 장관님 전 안기부장이고 전 국방장관님 을 역임하셨습니다.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스인 포토닷컴의 주동식 대표님께서 또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부끄럽게 국정원장 안기부장 앞에 앉혀놓고 제가 공산주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어떻게 침투했는지 100년 전에 역사들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충훈 박사님 국제정치학 박사님 앞에 놔두고 국제정세를 또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춘 대사님 또 외교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 모시고 제가 또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충훈 박사님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 7년 동안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 중국의 채무 불이행이 작년 대비 30%가 늘었다. 작년에 32조 원이었는데 올해가 지금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달러 채권 디폴트 가운데 금융 부분 기업이 43%를 차지했고, 이제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기술 기업과 에너지 기업들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정부와 연관이 있는 국유 기업 5곳이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일으켜 충격을 주었다. 중국 국유 기업 채권의 안전 신화가 깨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에서도 경제 침체가 심하고 재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해남성, 라오닝성 뭐 등등 지금 채무 불이행률이 7%가 넘어가고 있고, 계속 지금 채무에 뭐 하여튼 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달에는 융청 석탄 전기 지주회사, 칭화 유니그룹 등 화천 자동차 그룹 등 중국의 우량 대형 국영 기업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도 잇따랐다. 그리고 2020년 중국 금융 시스템 내 부채는 더 늘어나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특정 기업의 불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여론이 막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 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배출하고 있고 미국은 11%인데, 미국은
원자력 발전이니 뭐 전기차니 뭐 등등 많은 국가들이 또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근데 전기가 없어요.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안 해오니까. 원전을 지으니까 원전이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계속 사고가 일어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국에 돈이 없으니까 중국산 그 태양광 패널을 뭐 몇십조 원치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중국한테 돈을 밀어주는 거지. 사오고 한국에서는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산에다 나무를 깎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지금 산에다가 전국의 산에다 깔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전 기술 원전을 짓는데 우리는 탈원전 한대. 그리고 탈원전 하면서 그 기업들이 망하면은 그 기술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겠죠. 지금 중국을 위해 가지고 한국의 원전을 갖다가 해체해 가지고 중국한테 갖다 바치는 거고, 한국의 엄청난 이 몇십조나 되는 이 국고를 갖다가 중국에 망해가는, 돈이 없어 가지고 망해가는 중국한테 갖다 바치면서 그냥 그 뭡니까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패널 중금속 질질 나오는 거, 그런 거 사가지고 전국 국토에 다 깔고 있습니다. 그런 거 향후 10년 있다가 그게 지하수로 다 이렇게 뭐 들어가고 우리 식수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10년 뭐 15년 있다가 갑자기 이따 병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전라도에 다 깔아놨는데 전라도 사람들 갑자기 이따 병 생겨가지고 이거 뭐 죽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아파서 그런 병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돈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으니까. 자, 중국의 GDP가 4,300조 원인데, 아니, 중국의 GDP 절반 규모 육박을 하고 있다. 숨겨진 빚이. 드러난 채무가 4,300조고, 숨겨진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8,600조라고 합니다. 이거를 잡겠다고 긴축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 돈이 없어가지고 픽픽픽 쓰러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대1로에다가 6조 달러치를 쏟아부었대요. 6조 달러. 근데 지금 이게 다 부실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이 뭐 1m만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돼도 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철도를 놨는데 1m만 연결이 안 돼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뭐 테러가 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고, 중간에 뭐 아프리카 뭐 여러 나라 국가들 뭐 중남미 국가들 아이씨 우리 돈 못 갚겠어 떼먹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해외에다가 돈 뿌린 게 그냥 다 허공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1년 만에 부채가 두 배가 늘었대요. 디폴트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될 그 역의 부채가 총 535억 달러, 59조 원에 달하는데 지난해 만기가 도래했던 254억 달러에 비해서 2배 넘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은 안 들어오고 돈 투자한 거는 투자는 계속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돈이 환수가 돼야 되는데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돈이 씨가 마르니까 이제 기업들이 뭐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등등 이제 중국 전체가 이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호주가 중국에 빌려준 항구를 환수를 한답니다. 그 2015년 중국 기업에 99년간 빌려줬던 다윈항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막 뭐 호주를 비난하면서 뭐 호주산 석탄 안 사겠다, 뭐 철광석 안 사겠다, 나무 원자재 안 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남미에서 사오겠다고 하는데 중남미가 이 코땡땡, 이 중국발 코땡땡 이 전염병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이 전부 다 셧다운 되어버렸습니다. 그 철광석 캐는 뭐 광산도 지금 문 닫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광석 나온 때는 없고,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 석탄 가격이 폭등하죠. 폭등하고 또 식량난, 지금 중국의 남부지방에 또 엄청난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폭우도 쏟아지고 우박도 쏟아지고 뭐 강풍에 지금 뭐 가로수가 통째로 뽑혀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전역에 지금 재난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농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식량난 대비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그 옥수수 뭐 곡물을 사오는 게 2,400만 톤, 작년에 3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소고기 수입도 34%가 늘었고, 아니 그러면 왜 싸웁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싸운다고 하면서 야 중국산 뭐 농수산물 안 살 거야 그랬는데 지금 3배를 더 산다는 거예요. 호주산 뭐 철광석 원자재 안 살 거야 했는데 몇 배로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예. 왜 싸우냐? 왜 싸웁니까? 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1980억 달러. 그 중에서 1조 달러는 미국의 채권이니까 이거는 뭐 쓸 수가 없는 돈이고, 1조 8천억 달러 정도는 뭐 단기 채권, 무역 대금 결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 보관을 해놔야 되는, 키핑을 해놔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이 사용 가능한 외환 보유액이 한 3천억 불, 4천억 불 밖에 없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추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만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2천억 달러 정도 밖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중국이 해외에다가 투자한 것들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계속 떼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제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 국영 기업들까지 지금 다 망에 차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하고 나토가 아프간에서 공식 철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이 친중 국가였는데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에서조차 중국 대사를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 테러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 파키스탄의 과달항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카스 이쪽으로 이제 철도도 들어가고 물류 철도도 들어가고 송유관이 들어가는데 이 아프간하고 이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의 탈레반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우리 형제 무슬림 형제들을 탄압한다 뭐 이런 명분으로 중국의 이 송유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달에서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1500마일 내륙으로 신장 위구르 쪽으로 송유관이 들어가고 그 신장 위구르 쪽에서 상하이까지 2500마일 육지로 또 송유관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 쪽에 있는 이런 송유관을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국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소련이 아프간하고 싸우다가 망했어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오는 순간 중국은 군비 전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고 뭐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 전체 이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그쪽으로 들어오는 뭐 석유 루트 뭐 이런 것들도 다 막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그리고 미얀마 반군 정부군 헬기 한 대를 격추했답니다. 미얀마 군이 정부군이 중국군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미얀마 반군도 중국군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그럼 이 중국군 무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미국의 CIA가 그 중국이 어디에 밀수출하는 무기들을 그냥 훔쳐와가지고 반군들 갖다 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기들을 갖다가 이슬람의 아프간의 탈레반들 갖다 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군 무기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탈레반들이 중국 무기로 중국군을 물리치는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고 미얀마 반군이 중국 무기를 들고서 미얀마군을 또 싸우는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중국 내륙 쪽으로 그 석유관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 신장 위구르를 둘러싸고 이 서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은 돈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군비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돈이 지금 얼마 없는데 돈 쏟아붓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북한은 지금 특수부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장성들의 차를 털어 먹는다고 합니다. 약탈을 한다고 하죠. 자, 뭐 그러면 이미 뭐 갈 때까지 갔는데 북한에서 한 20에서 한 50만 명 정도 되는 난민들이 만주 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뭐 하겠으면 약탈하고 뭐 IS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들하고 이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거기 뭐 다 형제들이고 하니까 합세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중국군하고 공안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중국이 전선이 전역으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끊임없이 돈이 나간다고 소소하게. 안 그래도 좀 돈이 없는데,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6년 전 코땡땡 등 생물 무기로 3차 대전을 준비했다고 미 국무부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코땡땡 19 기원 제조사 요청을 했고요. 영국 정보당국이 우한연구소에서 코땡땡 기원했다. 이런 기원설이 개연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저명 학자들이 논문으로 야 코땡땡 실험실에서 제조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일본 전역에 대해서 야 백신을 맞아도 일본 여행하지 마라 하고 지금 올림픽 몇 주 앞두고 이제 이런 권고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일본을 못 들어가는 거죠. 한국이 44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일본도 야 투자하라. 뭐 너 뭐 얼마 갖고 올래? 한 100조 갖고 100조 한 130조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압력을 넣기 위해 가지고 올림픽 몇 주 앞두고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 리스트에 올렸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이 친중을 합니다. 앞에서는 친미하면서 뒤에서는 친중 반미래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반도체 기술 넘기고 조선 기술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1980년대는 일본의 도시바가 공작 기계를 소련에 팔았어요. 그 코콤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들한테는 그런 첨단 기계를 못 팔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잠수함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바가 이게 수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바가 지금 사실상 공중분해가 됐거든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 잃어버린 20년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미국한테 짓밟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중국한테 친중을 하니까 이제 같이 날려버리겠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되면은 2022년 내년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취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투자뿐만 아니라 올림픽이고 뭐 그냥 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못 가면 한국 사람, 유럽 사람은요. 중국이 순식간에 고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땡땡 저 전염병 뭐 저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돈은 없어. 돈 들어와야 되는데 돈 안 들어와. 돈 자꾸 떼먹어. 아프리카 국가나 중남미 국가들이. 그러고 지금 전비는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자, 한국이 유인 달 탐사 국제협력 아르테미스의 10번째 국가로 약정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미 우주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근데 한국을 속국이랬는데 자기들은 그 인공위성을 못 쏴. 왜? 미국에서 인공위성 그 쏘는데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재를 하니까 인공위성을 못 쏴요. 근데 한국은 인공위성을 계속 쏴. 미국의 기술을 계속 주지. 그러면 중국도 자존심에 이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이 시진핑이가 완전히 개망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인공위성 쏘고 뭐 이런 거 해야 돈을 쏟아부어야 돼요. 돈 쏟아부은다고 되냐고. 망하지. 실패하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 중국군의 무기 체계들, 뭐 미사일도 6년에 한 번꼴로 열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안에 전자장비 다 갈아주고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이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된다고. 근데 돈이 있습니까? 그거 다 돈인데. 첨단 반도체 구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있냐고. 그 인공위성도 3년에 한 번꼴로 쏘아주지 않으면은 그 GPS, 지금 중국이 인공위성 한 40개를 띄웠는데 그게 1번부터 쭉쭉쭉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인공위성을
계속 쏘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향후 뭐 한 10년 정도 있으면 중국이 만들어 놓은 중국산 GPS가 그 GPS 시스템이 전부 마비가 된다는 거죠. 다 떨어지고. 앞으로 중국의 무기, 함정, 뭐 전투기 등등 뭐 전부 다 이제 마비가 될 겁니다. 그 반면에 한국은 독자 뭐 GPS 위성 쏘고 정찰 위성 쏘고 독자적으로 GPS 위성을 쏜다는 거는 미사일을 마음 놓고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거리 5,000km짜리 뭐 현무5를 만든다고 하는데 독자적인 GPS 위성 시스템까지 갖고 있으면은 미국 눈치 안 보고 그냥 중국을 마음대로 그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사일로. 그러면 중국은요 이 한국산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미사일 방어망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중국이 기술이 안 되죠. 기술이 안 되면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을 사와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달러가 없는데 러시아에 달러 주고 사오면은요 그냥 결과적으로 가랭이 찌어져 가지고 이제 파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CNN, 뭐 포브스 등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KF-21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다 엄청나게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중국이 세계 최초의 지금 미국보다 더 성능이 좋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한 10년 15년 지났으면 뭐 몇백 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몇 대 만들다가 또 새로운 전투기 만들고 몇 대 만들다가 또 새로운 전투기 만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엔진 성능이 안 나오고 레이더 성능이 안 나오니까 단종시켜버리고 새로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미국 언론이 막 띄워주면요 중국은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 한국의 그 스텔스기 만드는 저 기술, 미국의 F-35 만드는 기술 25개 중에 21개를 미국이 이전해줘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한국이 예를 들어서 저 국산 전투기를 갖다 대량 생산해가지고 배치하면 한 1000대를 깔았다 쳐요. 뭐 한 대당 800억 원이라 치면 1000대 깔아본들 80조라고. 한국 돈에서 80조가 한국은 충분히 가능하죠. 80조 원 한국의 항공산업 살리겠다고 80조 쏟아부으면 한국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1000대 만들어가지고 그냥 쫙 깔아버리면 물량 공세로 해도 중국이 한국한테 지금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군력에서 한국한테 완전 박살 나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의 육군, 해군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국이 대량 생산하면 중국도 대량 생산, 전투기를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그 중국 이 구글에서 저희를 지금 광고 부적합 채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유해 또는 정오성 콘텐츠를 저희가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언론 탄압하는 거죠. 저희가 신문에 나온 거 읽어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이게 유해성 콘텐츠입니까? 여러분께서요 이 GDN을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1000명만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유튜브 멤버십도 다 끊겼습니다. 회원 재가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MS 등록은요 1877-0248 1877-0248이고요 방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직접 입력하실 수 있도록 클릭하시면은 기입을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가입 문의 전화는 010-6832-0325 010-6832-0325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ARS 정기후는 1877-0248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좋은 방송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7년을 버텼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고 7년 버텼는데 그동안 살해 협박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반중해야 된다, 반중해야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2018년 2월달에 그 광화문에서 반중 집회하고 3월달에도 반중 집회하고 반중 토크 콘서트하고 5월달에 반중 국제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반중 여론이 확 지금 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구구를 앞세워 가지고 저희를 광고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좀 살려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